2025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건희 국힘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몸이 되어 조작수사, 억지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작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 판결입니다. 자력으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윤건희 국힘 정권이 최고의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정치검찰의 동원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마저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법논리에 또다시 법논리와 법률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없는 판결인지를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과 잘못된 법리 판단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실제는 지금 사진에 나타났다시피 10명의 여행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국힘의 박수영 의원이 오련해서 짜집기 편집을 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실제의 발언은 10명의 단체 사진 중에서 4명의 사진을 오려내어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발언을 가지고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명백히 다른 발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기존에 확립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법관이 판단할 때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을 많은 대법원 판례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부분입니다. 이 판단도 사실관계를 짜집기해서 오인한 조작한 그 사실관계에 기인해서 판단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국토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의무조항 그리고 법률적 근거 두 가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안은 명백히 다릅니다. 먼저 의무조항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용도 변경을 요구할 때에 지자체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이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협박이 있었다. 그러나 깨를 내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도 전체 반영을 할 필요가 없고 일부 반영만 해주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앞부분에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그중에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토부가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3번이나 보내는데요. 이 공문에는 분명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법률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판시한 것은 이 두 가지 발언을 짜집기 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발언을 짜집기 했고 사실과 다른 법원이 조작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식품연구원에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시면 이재명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국토부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 건설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의무사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 가지 사안을 짜집기하고 편집해서 조작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나 발언의 목적을 추론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판결에 의해서도 이 판결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후보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판결 취지에도 완벽하게 위반되는 판결입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토부의 협박, 즉 제3자의 행위입니다. 제3자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법원 판결은 명백히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명백한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도 매우 부당합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사례로 처벌된 사례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판시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모두 무죄 내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으로 판결 선고된 사안도 부당 기부행위 등 이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 복합범죄, 중대범죄의 사례의 경우에 단 한 건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의 징역형 선고는 사상 초유의 행위로 이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전현희 최고위원의 설명 들으셨겠지만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판결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선거를 전후해서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이 민주주의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손쉽게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또한 질곡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판단이었습니다. 지난주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1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세세한 부분은 어제 민주당 검도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팩트였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2일자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남 지역입니다. 성남 지역은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내년 경남 진주로 이전을 마쳐야 하는 LH공사는 올 초 1차 매각 공고를 냈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LH의 매각 공고는 중앙정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가 위치해 있는 성남시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부동산 브로커들의 개입도 일부 감지됐습니다. 논의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좀 브로커 냄새 나는 그런 분도 좀 있고, 이제 신고를 상대방이 안 밝히니까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성남시가 우려하는 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개발이익에 중립한 업자들이 개입할 경우에 공격 부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개발되면서 지역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대기업 본사나 연구 개발센터가 들어와주는 걸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이를 통해서 공기업 이전에 따른 세수익 감소나 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성남시는 이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 국내 30대 그룹 담당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성남시 방침과 다르게 땅을 쉽게 팔기 위해서 지역 경제에 손실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용도를 최소한만 반영하고 전체적으로는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관철할 생각입니다. 정자동의 준비를 큰 NHN 본사 부지는 당초 성남시의 공공용지였습니다. 성남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NHN 본사를 유치했고 지금은 정자동 상권에 큰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기업 부지를 활용한다는 게 성남시의 방침입니다. 성남시는 정자동에 있는 또 다른 공공용지 역시 기업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성남은 현재 LH공사를 비롯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 등 5개의 공기업이 입주해 있고 내년 말까지 지방 이전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보신 내용은 저희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페이지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당시 뉴스에서는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 지역인데 성남시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자, 이렇듯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배드타운화를 막고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토부하고 식품연구원은 주거용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서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이 국정감사 발언도 역시 저희 검도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부디 이 점을 꼭 살펴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